자, 이제 지방행정 마지막이고요. 우리 전체 진도의 마지막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시 지방행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 필요하냐? 어떤 유형? 단체자치, 중자치. 최근 경향은 신중앙집권화, 신지방분권화.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IGR. 싸우면 분쟁 해결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을 합쳐서 무슨 권? 자치권이라 합니다. 사법이나 외교는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자, 맨 처음에 입법에 대한 권한, 조례와 규칙이 섰다. 조직은 특별, 보통, 광역, 기초, 계층 구조, 명구, 배치, 분합의 문제. 그죠? 그리고 내부 구조는 뭐와 뭐로? 기관 통합형과 기관 대립형이 있었고, 우리는 기관 대립형이니까 장하고 의회의 권한 서로가 싸울 때 문제가 많으니까 의회 해산권과 자치단체장 불신임 의결권이 있다 없다? 없다. 선결처분. 장이 있으면 무슨 자치단체장도 있다? 부자치단체장도 있습니다. 사무. 포괄 예시와 개별 지정 차이가 있고요. 자체사무와 단체임. 단체임은 뭐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합의해서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기관임 사무. 집행기관임 사무. 지방의회 관여가 가능한지 안 한지가 중요해요. 사무는 별로 없습니다. 인사는 더 없고요. 재정이 상당히 복잡했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다시. 하여튼 자주재원하고 무슨 재원? 의존 재원 있고 우리는 행정안전부 입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지방채는 자주재원도 아니고 의존재원도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갑니다. 자주재원은 다시 뭐라고요? 세금하고 세배 수입 있고 세는 다시 무슨 세?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자, 갑시죠. 취등비례. 다시 뭐라고요? 취등비례 주재자 담배소득 면제 아니면 교자다. 세외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공기업인데 경영 방식은 세 개죠. 직영은 공무원이죠. 공사는 전액 출자해서 만든 거니까 민간 자본이 출자할 수 있죠. 외국인도 출자할 수 있죠. 몇 프로 이하? 50% 이하입니다. 공단은 기술적 전문성을 위해서 전액 출자한 거죠. 민간 자본 출자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가가 지단에게 보여주는 거는 보조금하고 교부세입니다. 말은 세금인데 재원만 세금이지 지원금이죠. 보특소부. 보특소부. 보조금은 장려금적 보조금은 지어시니까 무슨 사무? 자치사무. 단체임이니까 단이니까 부담금이죠. 기관임 사무는 둘 다 관이니까 기역이죠. 기역. 교부금도 기역이죠. 교부금입니다. 그리고 광역이 기초해 주는 거는 조정교부금이죠. 요거는 용어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교부금? 조정교부금. 무슨 교부금? 조정교부금입니다. 지방채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방채는 자 갑니다. 한도 내에는 지방의 의결에 자유죠.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죠. 한도 내더라도 두 가지.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나 외채를 발행하는 데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한도 초과할 때는 사전 승인이 아니라 뭘 거쳐야 돼요?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다시 뭘 거쳐야 된다?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주민. 여기는 바로 뭐죠 이제?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다시 무슨 참여? 주민들의 참여.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이제 시험은 안 오는데 모든 거는 몇 세? 18세. 뭐만 빼고? 주민소환만 빼고 몇 세? 18세입니다. 18세. 주민소환만 빼고 18세입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순서가 많이 조, 감, 투, 소, 관, 참. 다시 뭐라고요?
조감투 소한참. 시작. 조감투 소환참. 다시 시작. 조감투 소환참. 시작. 조감투 소환참. 조례. 감사 청구. 투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뭐 투? 표. 소환이 있으니까 이거는 송이고 이거는 소환이겠죠. 그죠? 이거는 참여 예산. 다시 무슨 예산? 참여 예산입니다. 절차하고요. 절차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시험 많이 나오는 거는 안 되는 거.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시 뭐요? 제외 사유입니다. 제외 사유. 다시 보세요. 제외 사유입니다. 특이하게 재밌는 거는 투표는 4분의 1인데 소환은 3분의 2예요. 그래서 다시 인천에서 올림픽을 열지 주민투표 했는데 유효 투표자가 10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4분의 1이니까 몇만 명 이상 투표해야 되지? 25만 명 이상 투표하면 뚜껑을 열어요. 주민투표는 OX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인천시장을 소환합니다. 소환하면 3분의 1이니까 33만 명 이상. 그러니까 인천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높은 게 좋겠죠. 그죠? 요거 하나 다시 4분의 1 몇 분의 1? 3분의 1.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해봅시다. 조감투 소환참 밑줄. 조감투 소환참. 요것만 기억하면 끝입니다. 자, 갑니다. 399페이지인데요. 주민 넘어가. 주민 참여 강화. 넘어갑시다. 조례 재개폐 청구입니다.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발표. 제가 주조발이라 그렇게 알았죠? 주조발. 다시 뭐라고요? 주민 조례 발안입니다. 청구 요건 발표. 다시 무슨 요건? 청구 요건입니다. 주체, 객체에서 외국인 동그라미. 가능. 3년, 5년 이런 건 안 나오고요. 외국인도 주민 조례 발안할 때 뭐 할 수 있다? 청구하는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갑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 자, 여기 아직 안 나왔는데, 갑니다. 5만. 다시 뭐라고요? 5만은 왜 5만이에요? 시의 인구 기준이 얼마예요? 5만이죠. 5만, 10만 다음에 50만, 다시 100만. 근데 왜 800만이에요? 그쵸. 100만이 특례고. 800만 이상은 광역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이 몇 명? 3명. 3명. 자, 갑니다. 5만 미만한 자 20이야. 자, 잡읍시다. 자, 여기는 200이야. 시작은 뭐라고요? 20. 여기 뭐라고? 200. 우리나라에서 20 다음에 얼마요? 20 다음에 보통은 50이겠지. 50. 20, 50 다음엔 솔직히 여러분 70 다음에 80, 90, 100 중에 뭐가 딱 맞아요? 그렇죠. 100이죠. 그럼 100 다음에는 150. 자, 다시 한번. 왜? 자, 5만은 뭔 기준이라고요? 시의 기준이고 800만 이상은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3명이려면 인구 얼마이라고? 800만. 자, 10만만 새로 들어갔고요. 50만 이상의 시에는 무슨 구를 줄 수 있다고요? 행정구를 줄 수 있다 그랬죠. 100만 이상은 무슨 시다? 특례시에서 시장이 한 명이 되는데 몇 명이다? 2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50, 50, 100. 그냥 이렇게 아니면 자 보세요. 자 51, 51이야. 다시 말하고 51, 51인데 공을 하나씩 더 붙이면 되죠. 51, 51. 맞죠? 51, 51. 다시 말하고 51, 51. 외우기 쉬운 게 여기는 20이면 여기는 200이니까
라인이 있잖아. 그럼 다시 20에 50이면 더하면 70이고 100이고 당연히 130이면 이상하잖아. 우리나라의 문법에. 150에 200. 다시 뭐라고요? 5151. 다시 뭐라고? 51518이야. 다시 뭐라고? 51518에 257 10 15 220 200입니다. 이해하셨죠? 요거는 이제 언젠가는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하로 정하는 조례로 정합니다. 알았죠? 조례로 정합니다. 청구 주체에서는 18세 이상 밑줄, 18세 이상. 뭐만 18세다? 소환만 빼고 다 18세입니다. 소환도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외국인 가능하다. 외국인 별표. 지방의회에 청구합니다. 요거 별표. 옛날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청구했는데 지방의회 합니다. 안 되는 거. 법령 위반 밑줄. 세금 깎아달라는 거. 세금 감면에 관한 거. 기구 설치, 시설 설치. 안 돼. 알았죠? 법령 위반, 세금 깎아도 공공시설 설치해도 기구 설치해줘. 이런 거 안 됩니다. 알았죠? 처리해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밑줄. 4번에 1년 이내의 별표. 맨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별표. 다음 지방의회 의원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할 때는 폐기되지 않아요. 우리가 일사부재 의회의 원칙이 아시죠? 자, 여러분, 자,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 거는 못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자, 보세요. 이런 얘기죠. 이렇게. 요까지가 임기고요.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새로운 지방의회 선거를 해서 임기가 했는데, 여기 딱 임기가 끝나버렸으면, 우리 이 임기 내에 모든 조례안들은 다 폐기돼 버리지. 근데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1년이라는 기간이 절대 원칙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돼도 이 발의했던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계속 컨티뉴 한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밑줄 쫙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까지는 밑줄. 다음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1년이 안 지나면 폐기된다, 안 된다? 폐기되지 않습니다. 폐기되지 않아요. 자, 주조 발언 논점이 3개입니다. 자, 갑니다. 5151 시작. 5151 다시 뭐라고요? 자, 집어보시면 50, 50, 50, 100에 800. 25 더하면 7. 그 다음에 10, 150, 200. 외국인도 가능하다. 외국인도 가능하다. 누구한테 제거한다? 의장한테 준다. 의장한테. 그러면 주면 1년 안에 조례를 만들든지 안 만들어도 돼요. 알았죠?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접 발언이 아니라 무슨 발언이야? 간접 발언이야. 간접 발언. 근데 임기가 끝나도 계속 됩니다.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시 폐기되지 아니한다. 요거 시험 다 나왔습니다. 1년 별표 폐기되지 아니합니다. 밑에 규칙 동그라미. 의견 제출, 동그라미 1번에 의견 제출. 30일 동그라미. 조례는 주민들이 조례를 발언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규칙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는 무슨 제출? 의견 제출한 며칠 안에 답해야 된다? 30일, 30일. 정보 공개는 행안부 장관 별표. 지방자치단체 전부의 의정활동이나 정보 공개는 총괄하는 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알았죠? 행정안전부 장관. 감사 청구, 감자 동그라미. 18세 이상 밑줄. 3, 200, 150. 옛날에는 500, 300, 200이었거든요. 300, 200, 150. 시작. 300, 200, 150. 다시 말하고 300, 200, 150. 범위 내에 조례로 정합니다. 알았죠? 여러분, 인천시에 여러분들이 뭐 계양구 둘레길, 올레길 건설에 비리가 있다. 감사 청구를 하면 몇 명 이상 법제하면
광역자치단체니까 300명 이내에 인천시에 이 조례가 있을 거야, 그지? 그 범위 내에 300, 200, 150. 특별시, 광역시는 주무장관. 그러니까 인천시장님의 인천시의 감사 청구는 올레길이니까 건교부죠. 교통 문제는 국토교통부겠죠. 복지 문제의 감사 청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겠죠. 체육계 비리는 문화체육관광부겠죠.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 주무장관. 그 일을 시키거나 맡긴 장관이어야 되겠죠. 시군구는 광역자치단체장. 시군구 동그라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평구 다시 뭐라고요? 계양구의 문제에 감사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인천시장한테 하고, 인천시의 문제를 감사 청구하려면 그 일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즉 무슨 장관? 주무장관한테 합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합니다. 근데 이거 안 돼요. 수사 재판 밑줄, 개인 사생활 밑줄, 다른 기관이 감사했던 거, 동일 사안 3년 동그라미. 옛날에는 2년이었거든요. 3년. 더 길어졌죠, 그죠? 어떤 일이 있었으면 3년 안에는 무슨 청구할 수 있다? 감사 청구할 수 있는데 3년 지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처리해 보시면 60일 불복 주민소송, 재무적 불법행위 별표 3개. 그러니까 모든 감사 청구의 불복은 주민소송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뭐 안 된다? 안 돼. 근데 뭐에 대한 행위? 재무적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은 무슨 소송이 가능하다? 주민소송이 가능하다. 옆에다가 국민소송 없설무. 주민소송은 되지만 국민소송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엄청 중요합니다. 국민소송제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해볼게요. 인천시장님이 공무원 뽑는데 비리를 저질러서, 그러면 공무원 뽑는 비리 문제는 주무부처가 어디예요? 인사혁신처겠죠. 인사혁신처에 감사 청구를 했단 말이지. 근데 공금을 횡령했다고 감사 청구를 기획재정부에 했어요. 그럼 자, 어느 거는 소송이 가능해요? 공금 횡령은 재무적 불법행위 가능하지만 채용에서 비리 있다라는 감사 청구에 대해서 야, 비리 없는데 라고 하면 주민들이 불복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뭐라고요? 안 된다. 넘어갑시다. 주민투표. 18세 재외국민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가능해요. 됐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그냥 주요 결정사안 동그라미. 그보다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당연히 법령 위반은 안 되겠죠? 자, 법령 위반 재판 동그라미. 다른 국가,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 예산, 회계, 하여튼 세금 깎아, 돈 깎아는 안 돼, 알았지? 행정기구 설치 안 되고요. 공무원 인사정원 안 돼요. 6번. 이거는 몇 년? 2년. 2년. 됐습니다. 2년. 그 투표권자의 그 외국인 가능이라 써주세요. 외국인 가능. 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가능한데 그냥 요건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국인 가능합니다. 자, 요거 외국인 가능해요. 조례 발할. 외국인 가능하죠? 됐습니다. 조례 외국인도 할 수 있고요. 투표도 외국인 할 수, 웬만하면 다 외국인 할 수 있어요. 알았죠? 됐습니다. 붙일 수 없는 사항이 잘 나와요. 알았죠? 1번은 상식적으로 안 될 거 아니에요. 2번도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권한이 아닌데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3번은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죠. 돈 좀 더 줘. 예산 좀 더 줘. 당연히 4번도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집 앞에 행정복지센터 설치해줘. 이런 거 돼, 안 돼? 그런 거는 지역 이기주니까 당연히 안 되죠. 2년, 한 번 주민투표하고 몇 년이 안 지나면 2년이 안 지나면 안 됩니다. 투표권자가 재밌는데 주민 동그라미, 지방의회도 가능하고요.
자치단체장도 반하고 재밌는 거는 중앙행정기관도 가능해요. 알았죠? 이 경주 방패장 써보세요. 경주 방사성 폐기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민투표 한번 해보자라고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했던 겁니다. 중앙행정기관회장도 주민투표를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단체장에게 요구합니다. 알았죠? 주민도 여러분 단체장에게 요구하고요. 지방의회도 단체장에게 요구하고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은 그냥 지가 해.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자치단체장이 권한이 좀 세죠. 이것도 쉽게 말하면 직접 청구가 아니라 간접 청구죠.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4분의 1 이상 별표, 과반 별표, 확정. 22년 이내 변경금 넘어갑시다. 불복 넘어갔고요. 주민소송입니다. 아까 했죠? 재무행위 위법 별표 됐습니다. 감사청구 전치주의인 거 아시죠? 감사청구 전치주의입니다. 당구장 표시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소송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줄. 청구 유행은 필요 없고요. 감사청구 필요적 전치 별표. 소송을 하게 되면 동그라미 3번 기본적으로 소송 포기가 금지돼요. 이게 특이하죠.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잖아. 그럼 내가 마음대로 제기했다가 내가 그만두면 포기하면 되잖아요. 요거는 왜 포기가 금지되냐면 이거는 공익적 소송이거든요. 공익적 소송이기 때문에 그 경쟁자가 그 자치단체장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주민소송을 마음대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소송 포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별표 2번 시험 나왔습니다. 소송 포기 금지. 판결 넘어갑시다. 소환. 2번. 언제나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소환은 여러분 밑에다가 영어로 리콜 써보세요. 리콜. R-E-C-A-L-L. 불량품을 우리 뭐 한다? 리콜한다. 소환입니다. 소환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법 절차가 있습니다. 알았죠? 법 절차. 됐습니다. 5번. 우리나라에 여러분 소환된 적 있어요? 2007년 하남시장하고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했는데 시장님은 3분의 1을 못 넘어서 개표 못했지만 시의원 2명은 주민 소환이 됐어요. 우리나라 주민 소환 된 적 있습니다. 쪽. 요것만 몇 세 이상? 19세 이상. 알았죠? 19세 이상. 대상에서는 비례는 안 돼요. 알았죠? 비례대표 지방의회는 소환 대상이다 아니다? 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소환 대상 아닌 거 아시죠? 이건 뭐 지방행정이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고요. 자, 광역자치단체장은 110분의 1. 시군구는 장은 10분의 15. 의원들은 10분의 20. 이해됐죠? 그래서 숫자로 하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서울만 해도 1000만 명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빡빡하죠. 그죠? 뭐 다 투표권자가 다 100만 명, 1000만 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빡. 자, 다시 갑니다. 10분의 100분의 10, 15, 20. 광역기초의원. 10, 15, 20. 청구 제한 임기 개시 만료 1년. 임기 개시 1년 이내. 임기 만료 1년 미만. 한 번 하고 나서 1년 이내.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됐습니다. 3분의 1 이상의 투표. 아까 주민투표는 몇 분의 몇? 4분의 1이죠. 과반입니다. 여기는 3분의 1 이상 투표해서 과반 이상이 소환에 찬성했을 때는 우리 주민 소환합니다. 그때부터 지위가 상실한다. 밑줄. 이 재밌는 건 무슨 제한이 없어요? 주민 소환 여러분 사유 제한이 없어요. 아까 여러분 자
투표는 뭐 한대요? 다른 자치단체의 거, 재판 수사, 뭐 시설 설치, 세금과가 이런 거 안 되잖아. 소환 사유가 이거. 자, 여러분, 자, 유정복 시장님 못생겼잖아. 동의해, 빨리 끝내야 되잖아. 유정복 시장이 못생겼다고 소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소환 청구 서명을 받을 수는 있지만 동의 안 해주겠죠. 무슨 제한은 없어요. 소환은 사유 제한은 없어. 알았지? 뭐의 제한이 있어요? 사람의 제한이나 기간 제한이 있잖아. 임기 개시 1년 이내, 임기 만료 1년 이내, 한 번 소환하고 몇 년 이내? 1년 이내 못한다는 시기의 제한만 있습니다. 알았죠? 사유 제한은 없어요. 알았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다시 주민 참여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A. 제외 사항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례 동그라미, 법령, 세금, 행정기구, 공공시설, 주민감사, 재판수사, 개인사생활, 다른 기관 감사, 통일사유 몇 년? 3년. 사유가 몇 년? 3년. 주민투표, 법령 위반, 재판, 돈 깎아달라는 거, 3번 행정기구, 공무원 인사, 공과금, 다른 법률에 공공시설 설치 가는 거, 국가 권한인 거, 주민투표 후에 몇 년 안 지났으면 3년. 감사 청구는 사유가 발생하고 몇 년 안에 할 수 있어요? 3년. 알았죠? 주민투표는 한 번 하고 나서 몇 년 지나 못해요? 2년. 2년. 주민소환은 무슨 제한만 있어요? 기간. 다시 무슨 계열? 기간 제한만 있습니다. 기간 제한. 주민 참여 예산은 우리 예산에서 했으니까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조감투, 소환참. 밑에 6번 보시면 조감투, 조감투, 소환참 나와있죠? 조감투, 소환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및 별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무슨 법? 지방자치법.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가 있거든요. 무슨 법에 근거한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인데 지금 19세는 2개밖에 없어요. 주민소환하고 국민투표법에 있는 국민투표. 이거는 이제 지방행정이 아니니까 넘어가죠. 도시행정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도시행정. 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까요? 도시가 끌어들이는 거, 풀, 맞죠? 흡입 요인. 왜 여러분들 도시에 사고 싶어요? 기회가 많죠. 교통통신의 발달, 뭐 기회가 많죠. 4번. 그죠? 우리 딸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는 깡촌 아닌데 진주시에서 자라서 소풍 가면 뭐 내가 왜 섬진강에서 섬진강에 모래에 가서 씨름하라 그러고 뭐 볼 차고 놀았는데 우리 딸은 소풍을 롯데월드에 가고 소풍을 에버랜드에 가고 도시에 사는 맛 확실히 있습니다. 그죠? 농촌이 밀어내리는 거는 푸시죠. 압축 요인 맞죠? 일자리가 없습니다. 2번 상대적 빈곤 넘어갑시다. 후진국의 도시화가 양가로 7번의 가도시와 기생적 도시화 별표.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건 없죠. 이런 거죠. 농촌에서 밀어내는 요인은 많은데 도시가 아직 제 모습을 못 갖춘 상태에서 사람이 대거 밀려들면 무슨 도시화? 가도시와 기생적 도시화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60, 70년대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일자리에 잘 몰려들었는데 도시가 주거라든지 상하수도가 안 갖춰 있으니까 산에 판자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판자촌이 등장한 게 바로 우리나라 무슨 도시와? 가도시화인데 뭐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이런 건 없죠. 그죠? 넘어갑시다. 요거 마지막입니다. 군무원에서 한번 시험이 나왔는데 최근 도시행정의 새로운 경향을 첫 번째 뉴 어버니즘 이 짝 무슨 이즘? 어버니 도시 농촌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뉴 어버니즘 두 가지 차원 자족성 다시 뭐라고요? 자족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주거지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을 모두 만드는 걸 뉴 어버니즘 다시 뭐라고요? 뉴 어버니즘 2번에 스프롤 현상 밑줄 도시계획과 관리 등이 불량하여 발생하는 현상
도시시설이나 설비가 부족해서 도시가 저밀도로 무지막 교외로 확산되는 현상이었습니다. 80년대 미국, 캐나다 밑줄 이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미국의 동부에는 요렇게 태평양을 계속해서 여기가 로키 산맥이 있으니까 계속 요렇게 도시가 확장해 나가요.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해요? 스프롤 현상이라고 해요. 다시 무슨 현상? 스프롤 현상. 하나의 완벽한 자족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해볼게요. 동그라미 A.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직장이 있고요. 그리고 격자형의 교통체계, 다양한 계층이나 인구가 존재하는 주상복합 같은 그런 거. 뉴어버니즘, 생활과 직장 생활을 모두 다 하는 이른바 자족형 도시를 건설하자. 무슨 이점? 뉴어버니즘. 뉴어버니즘. 자족성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자족성. 스프롤 현상 놓으면 무슨 이점? 뉴어버니즘. 스프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뉴어버니즘. 어반 빌리지. 도시마을. 도시마을. 도시명 불악 밑줄. 도시명 불악. 요즘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도 많이 하죠. 이런 어떤 거기 계양산이 있나? 계양산 근처에 한 5천 명 정도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자족형 불악 같은 마을을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어반 빌리지입니다. 3천 명에서 5천 명 밑줄. 인근 마을 도시가 통합한 보행 네트워크나 대중교통이 있고요. 중심 지역과 주도로 세워진 가로블럭과 개인 건물 모두가 마을 주민과 교류를 촉진하는.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어떤 특정한 지역에 약간의 도시명 불악마을을 만들고 다른 도심과 또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건설하자. 무슨 이점? 어반 빌리지. 다시 무슨 말? 어반 빌리지입니다. 도시명 불악. 우리 무슨 마을 공동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무슨 빌리냐? 어반 빌리지입니다. 압축 도시입니다. 유럽 동그라미. 유럽에서 논의되는 거죠. 도심 지역이나 역세권 같은 특정 지역을 왜 컴팩트한 거 아시겠죠? 거기에 주거, 상업, 유흥, 편의, 놀이시설을 모두 갖춘 집중시켰다. 컴팩트란 단어는 뭐라고? 모든 기능을 컴팩트하게 집중시킨 도시가 무슨 도시다? 압축 도시. 무슨 도시? 압축 도시. 갑시다. 뉴 어바니즘은 자족성이죠. 그 도시 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무슨 성? 자족성이고, 이건 빌리지니까, 빌리지가 우리가 마을이잖아요. 그죠? 도심에 공동체 마을 한 3,000명, 최대 몇 명? 한 5,000명까지의 공동체 마을을 건설하자. 무슨 빌리지? 어반 빌리지. 역세권 근처에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집중시킨, 컴팩트하게 집중시킨 도시를 건설하자. 컴팩트 시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진도 나갈 데가 없습니다. 3개월 과정 수고하셨고 모두 수고했다는 의미로 우리 박수 치면서 마치 박수 세게